안 풀어봤겠죠? 55페이지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원소의 개수 세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1반 35명에게 밑줄 치겠습니다. 35라는 거. 35명에게 교육으로 사물놀이 반과 클래식 기타 반을 신청하게 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한 번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사물놀이 반을 신청했다라는 의미로 사물놀이 반을 A반 뭐 정도로 간단하게 표시하고요. 클래식 기타 반을 신청했다. 그 신청한 학생들을 B 집합이라고 보자. 이렇게 단순화 시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사물놀이 반을 A라고 했죠. 그죠? A를 신청했다. 25명. 그 다음에 사물놀이 반 A와 클래식 기타 반 B를 모두 신청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나요? 모두 신청했다. 모두. 이거 둘 다라는 개념이니까 교집합 개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교집합한 학생 수가 8명. 그래서 마지막 어느 곳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4명.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야 좀 한눈에 보기 쉽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잘 보세요.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지? U라고 표현했었어요. U.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맨 첫째 줄에 3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엄밀히 표현하면 N의 전체 집합은 35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문제 푸는데 매번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방식은 이래요. 옆에다가 숫자를 적습니다. 그냥 여긴 35야. 이렇게. 알겠죠? 집합 기호 옆에다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돌아가 볼게요. 여기 안에서 보는데 사물놀이 반 A를 표현할게요. A를 이만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A.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물놀이 반 A를 신청한 학생은 25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옆에다가 25명이라고 적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 신청한 B가 있겠죠. 옆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겹치게 그려야겠죠. 그죠? 특수한 경우가 겹치지 않는 서로소인 경우야. 어쨌든 클래식 기타 반은 얼마다라는 건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못 적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단서가 뭐냐? 사물놀이 반 A, 클래식 기타 반 B 모두 이거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8명이래. 교집합은 겹치는 데잖아. 그지? 거기에 8명 적어 놓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마지막 해석.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A도 신청하지 않고 B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A 바깥과 B 바깥 전부겠죠. 그죠? 그럼 지금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바깥쪽이 되겠다. 그죠? 이거 색깔 안 칠할게요, 이제. 거기가 4명이래요. 바깥쪽에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적히지 않은 곳은 어디냐? A 쪽에만 있는 것 또는 B 쪽에만 있는 거 여기만 안 적힌 거 그 다음에 B가 몇 명인지 모른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집합을 2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야. 이 뭐였지? 승호야 응답해보거라. A 가져오고요. B 가져오는데 중복 세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복이 겹치는 부분.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요 개념이었어요.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집합 3개짜리 합집합 뭐였니? 비슷한 패턴이었지. 다 가지고 오고 2개씩 교집합 다 빼는데 정가운데는 3번을 빼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이렇게 됐었죠. 그죠? 어쨌든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짠, 벤 다이어그램 보고요. 전체가 35명인데 녹색 칠한 곳의 바깥 부분이 4명이 있거든. 그러면 녹색 칠한 부분은 몇 명이어야 해? 31명이어야지. 31명이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어딘데? 합집합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식에 따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녀석은 굳이 다 써본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학생 수 35명에서 둘 다 신청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해야 A 또는 B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31이다로 바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A집합 들고 오죠. 25명. B집합은 모르니까 NB라고 적어놓고 교집합은 8이니까 빼기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구할 수 있니? B집합의 원소개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해요? 마지막 줄. 클래식 기타반을 신청한 학생은 정확히 B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라는 얘기랑 같네, 그지? 따라서 결론은 NB 구하세요. 이겁니다. 쉽죠? 그래서 계산 좀 해볼까? 좌변은 여기는 3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17, 그러면 NB는 31 빼기 17 얼마? 14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가급적이면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문제 이해를 잘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정말 좋아요. 2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50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전체 개수가 되겠죠. 이따가 또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A, B 두 종류 음료수 시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뭐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네모 박스를 보니까 A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14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A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A 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A 여집합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부여하는지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B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30명이다. 그러면 B 제품을 좋아한다 집합을 B집합이라고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둘 다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A도 싫고 B도 싫대.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딜까? 아까처럼 바깥 부분이 되겠죠. 의미상. 그래서 이것도 적어볼게요.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은 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뺄게. A도 좋아하지 않고 동시에니까 교집합 B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위에서 좋아한다를 A, B라고 뒀으니까 그것을 여집합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전체 집합 이따시만하게 그리고요. U 50 간단하게 표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A 집합 A, B 집합 B. A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14명. A 옆에다가 14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옆에다가 30 쓰면 되겠죠.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바깥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녹색 부분은 A를 좋아하거나 B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네모 박스에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수는 여기 바깥 부분,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야. 그쵸? 거기가 와 보니까 거기가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수, 둘 다 좋아한다는 건 교집합 부분이었죠. 그죠? 그것도 표시해볼까요?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는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아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를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 따르면 여집합 적용하는 거 거꾸로 돌려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C를 즉 여집합 기호를 뗀다고 생각하면 A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쌤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 부분 왼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흰색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가 둘 다 좋아하는 이거 따로 표시해 볼까요? 둘 다 좋아하는 거는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여기죠. 그죠? 빨간색 부분의 2배다 라고 했어요. 2배다.
그런데 마지막 줄, 네모 밑에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와, 우리 미지수로 둬보자. 빨간색 교집합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원소 x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x인 거예요. x개인데 아까 뭐라 그랬니? 네모박스 세 번째 줄에 보면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수가 방금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수의 2배래. 그러면 흰색 부분의 인원은 2x명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결국은 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으로 가겠죠? 괜찮나요? 시간 한번 더 적어볼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요. 자,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체 집합 50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서 뭘 제외해야 돼요? 바깥 부분인 거 제외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 구성한다 그러면 전체 50명에서 2x명을 제외한다. 그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값들만 집어넣으면 되죠. A집합은 14, B집합은 30, 교집합은 x, 그럼 빼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서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수를 그래서 우리가 x로 뒀던 거거든? 와, 그럼 너무 편하게 여기서 x만 구하면 정답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x랑 해서 플러스 x니까 정확히 x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여기가 x가 될 거니까 숫자를 좌변으로 싹 다 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변의 값이 44죠. 그럼 50 빼기 44니까 얼마? 6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은 교집합의 원소 개수 6개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내가 구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다음 장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원이 100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일단 그려볼게요. 대따시만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따시만하게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기호도 버려버리고 100명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100.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회원에게 즉 100명한테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뭐 참석한다 만다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이 67명. 일단 표시할게요. 67명. 참석할 수 있다. 67명. 왜 안 되냐? 참석할 수 있다. 67명. 모르겠다 응답한 회원이 33명. 자, 그럼 여기 숫자를 합해 보니까 딱 100명이죠.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지? 참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온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요. 67명. 모르겠어요. 33명. 응답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지 않은 회원은 없는 거지. 100명 중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아까처럼 A집합, B집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표현할 부분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A는 올 수 있다고, 참석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B는 몰라요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원, 아까 집합이 이건 좀 독특한 상황이지만 동그라미를 안 표현해서 참석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 67명과 모르겠어요 33명을 합치면 딱 100명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죠? 됐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건 이제 응답만 받은 거고 실제로 전체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50명이래.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전체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50명이야. 그러면 요걸 보고요.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몇 명? 여기도 50명이죠. 그죠? 둘 다 50명이라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참석 50명
참석하지 않은 사람 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가 볼게요. 이때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왼쪽이죠, 그죠? 67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를 P라고 하래. 그럼 이쪽 왼쪽 집합으로 와서 실제 참여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X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래? 실제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를 P라고 하래. 아, 여기가 P명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참석한 인원수가 나오죠. 왜? 참석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게 P명이었으니까 그 나머지가 참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67에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P명을 제외하면 되겠죠. 괜찮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네요. 또 가봅시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이제 오른쪽 집합으로 가네. 승주야. 오른쪽 집합으로 가서 이때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를 Q라고 하래요. 여기도 그러면 동그라미가 있고 참석하지 않은 X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를 Q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래쪽이 Q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전체 33명에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한 게 아까 계산에 적어놨던 대로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 수가 50명이었거든. 그러면 왼쪽 집합에서 참석하지 않은 인원과 오른쪽 집합에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합하면 50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P명과 Q명을 합치면 50명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까지 괜찮지? 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자, P가 0이면 Q가 50이 될 거고 P가 1이면 Q가 49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추가로 보면은 참석한 인원들도 적어놨었죠, 그죠? 와, 근데 봐봐. 67 빼기 P 요게 이제 참석한 인원인데 요게 음수가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는 0 이상을 만족해야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0 이상은 만족해야겠죠. 인원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적어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왼쪽 67명 중에 실제로 참석한 인원이 67 빼기 P의 범위를 한번 따져볼게요. 방금 적었던 대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67 빼기 P가. 그런데 얼마를 넘어갈 수가 없니? 왼쪽 집합의 최대 인원인 67명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67 이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같은 내용으로 오른쪽 B 집합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33 빼기 Q라는 인원이 0명 이상의 최대 인원인 33명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범위도 존재한다. 괜찮나요? 이런 의미라 그러면 밑에 P명, Q명도 어때야 돼? 0 이상인 인원이 돼야겠죠. 괜찮니? 적어놓고 시작해볼까? 여기도 0 이상, 여기도 0 이상. 요거는 꼭 만족해야겠죠. 인원 수니까. 자, 그래서 이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를 따져보자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P의 범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조정하자. 봐봐. 67명이라고 이렇게 다 적었는데 이건 전체 인원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네 둘이 합쳐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50명이면 아까 참석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보고 있니? 왼쪽 A집합에서 동그라미 참석한 인원이 67 빼기 P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50명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거까지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제약 조건을. 그냥 단순히 A집합이 전체 67명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따라서 여기가 조금 더 제약이 반영돼서 50명 이렇게 줄 수 있겠군. 그럼 밑에는 33명이니까 괜찮죠, 그죠? 참석한 인원이 50명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범위를 따져볼게요. 50 전부 빼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아니야, 미안하다. P를 구해야 되니까 67을 다 빼야겠죠. 67을 빼자.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7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갈 거니까 17, 67, 맞죠? 67 뺀 거니까 50이었네요, 그죠? 야, 67 빼는 게 아니라 50을 뺐어야 되네. 어쨌든 쭉쭉 빼볼게요. 17, 그 다음에 67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했던 얘기로 P라는 인원이 아까 A집합에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의 수였는데 요게 출석하지 않은 전체 인원이 50명이었거든. 그러니까 50명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가 50명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P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Q의 범위도 구하러 가볼게요. 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어때요? 33 빼면 마이너스 33 마큐 0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플러스 33. 그래서 P의 범위와 Q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P와 Q의 합이 50은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P-Q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적어볼게요. P-Q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large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대가 되려면 이거 그대로 표현해볼게. 최대가 되려면 P에서 Q를 빼는 중이기 때문에 P는 겁나게 크게 Q는 겁나게 작게 하면 P 빼기 Q는 가장 크게 되겠죠. 그럼 P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50이죠. P의 최대값이 50일 때 빼기 Q의 최소값을 0을 하면 되고 그때 P 플러스 Q가 50 만족하는 거 맞네요. 그죠? 50 더하기 0, 50 맞네. 맞겠구나. 조건 다 만족한다. 따라서 50이 P 빼기 Q의 최대값이 될 거야. 그 다음 문제로 돌아가서 P 빼기 Q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가면 되죠. P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넣고 빼기 Q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P의 최소값 17 빼기 Q의 최대값 33 여기서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 P값과 Q값 합치면 50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17 더하기 33 50 되네요. 그래서 17 빼기 33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이거를 인원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빼기 값의 최소값인 거야. 그냥 계산한 값의 최소값이라고. 따라서 문제에 다 부합하니까 이것의 합은 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결론. 우리가 구하려는 P 빼기 Q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되겠네요. 34.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계속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합 이제 3개짜리를 다루게 되네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6개,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식을 좀 적어놓고 볼까요? 합집합, 집합 3개짜리 원소의 개수는 이거 2개짜리 그대로 확장만 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들고 와. 더합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자, 다 가지고 세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둘둘 짝꿍 겹치는 교집합을 뺍니다. A와 B, B와 C, C와 A. A와 C라고 적어도 되는데 뭐 흐름상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더 매끄럽겠고요. 이렇게 교집합을 다 빼버리면 정가운데, 즉 세 집합의 교집합인 정가운데가 다 빠져버리게 돼. 한 번은 세야 되니까 더하기 셋의 교집합. 이렇게 식은 적어줄 수 있겠죠. 일단 구조는 이렇다고요. 집합 3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럼 문제의 단서로 돌아가 보면 세 집합의 합집합이 16개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딱 그려져 있는데 표시를 하자면 요만큼이야. 안 그래도 돼요. 요만큼이 지금 16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안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사실 전체 집합이 있지 않나요? 뭐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지? 여기만 쳐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표현합시다. A와 B와 C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다. 이거 어딘데요? 여기거든. 맞지? 정 가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집합 2개짜리는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집합 3개짜리를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역별로 이 알파벳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주어진 단서를 보고 이제 표현을 필요한 것만큼만 표현할 건데요.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둘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걸 표현했단 말이야.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다면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은 요거는 표현만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여기란 말이야. 즉, 셋 다 겹치는 이까지 포함시킨 영역이야. 그러니까 영역별로 앞으로 메모를 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메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요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X라고 이제 미지수를 둬보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B와 C의 교집합 중에 2를 제외한 부분 Y개, C와 A의 교집합에서 2개 제외한 부분 Z개, 이렇게 표현해보면 좋겠군요. 자,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식으로 옮겨 볼게요. 위에 여기다 바로 하자. 요 녀석 있죠?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이 더하면 10이다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X개 영역과 2개 영역을 합쳐줘야겠죠, 그죠? 더하기 B와 C의 교집합은 Y와 E 합쳐주고 C와 A의 교집합은 Z와 E를 합쳐주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그게 문제 단서에서 10개가 되는 거구나. 와, 그러면 단서 하나를 찾았군. 지금 우리가 X, Y, Z 영역을 표시하고 문제 단서식에 집어넣어 봤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가 돼야 되죠.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단서까지 얻어냈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B급침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때요? 와, 이거 합집합 16개에서 뭐만 제외하면 돼요? X, Y, Z 플러스 2까지 제외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이 되게 쉬워지는구나. 식으로 바로 갈게요. 색깔 칠한 부분, 회색 칠한 부분인데 여기는 셋 다 합집합한 16개에서 제외합니다. 누구를? X도 없애고 Y도 없애고 Z도 없애고 2개도 없애고 요걸 원하는 거였어. 그렇다면 다 구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니까 우리가 구하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보자.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은 환자 90명은 요게 이제 조사를 하겠죠. 90명이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열, 기침, 목 통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3개 외에 나는 안 아파요는 없단 말이야. 셋 중에 어느 하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셋 다 있을 수 있고 셋 중에 2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고열을 겪고 있어요. A집합으로 단순화시킬 거고 기침을 겪고 있어요. B집합으로 목 통증을 겪고 있어요. C집합 이렇게 이제 단순화를 시킬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두 번째 줄 넘어가는데 보면은 이거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라는 의미는 A와 B와 C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를 집합의 의미로 따져보면 A, B, C 합집합 몇 명? 90명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죠?
고열 증세가 있는 환자는 45명. 자, 아까 고열을 A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자고.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A. 몇 명? 90명. 기침은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왼쪽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B. 몇 명? 37명. 그 다음에 목 통증 C라고 하기로 했는데 29명. 뭐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C. 29명. 잘 그렸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다가 전체 집합을 그려넣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 B, C 셋 중에 하나 이상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 그 외 부분은 없단 말이야. 오케이? 혹시나 나중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 중에 한 가지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는 의미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A 합 B 합 C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합한 것의 바깥 부분, 그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까 표현한 대로 각 영역별로 숫자가 있어야 뭔가 계산식을 쓰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볼게. 자, 병원 당국은 고열과 기침 증세 요거 표시할게요. 고열은 A였어요. 그죠?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그래서 여기는 고열 A, 기침 B 동시에 교집합 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랑 같이 연결해야 돼. 있거나 뭐뭐거나니까 or 있거나 or 거나 하나 더 표현할게요. 고열과 목통증이 동시에 자 요거도 표현하죠. 고열과 A와 목통증 C 동시에 교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그 대상을 바이러스 감염 대상자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분류된 환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하라고 하는 게 써볼게요.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있는 즉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요거 거나 그러면 합집합으로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열과 목통증 아까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고열 A와 목통증 C에 동시에 일어난다. 교집합.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모두 바이러스 대상 감염 대상자로 1차 분류하는데 그 환자 수를 구하세요니까 그것의 환자 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를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녹색으로 그대로 표현할게. A 교집합 B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C인데 사실은 얘네들을 합집합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쭈루루룩 칠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1차 분류 대상자 여기에 인원수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희수야 다녀와. 자, 여기를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쌤이 하나 안 적은 게 있네요. 그 인원수를 적어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다시 고열 증세 마지막이네요. 기침과 목 통증이 있는 여기를 안 했네. 기침과 목 통증이 있는 인원 환자 여기네요. 기침과 목 통증이 있다. 기침은 아까 B였고 목 통증은 C였으니까 기침과 목 통증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뺐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6명이래요. 이렇게 뽑아 놓을게요. 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식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단서들이 많이 등장한 게 특히나 이제 B와 C의 교집합이 6명이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B, C 두 개를 가지고 내용을 좀 잡아봅시다. 즉 B와 C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B집합 들고 오고 C집합 들고 온 후에 교집합을 뺀다. 교집합 그냥 6이니까 빼기 6이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B 원소의 개수는 37개, C 원소의 개수는 29개, 빼기 6 이렇게 될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니 이거? 60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쵸? 지금 뭐 구한 거야?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야.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B와 C의 합집합은 어디냐? 이만큼이거든? 와, 그러면 세세한 건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부분 여기는 정해지겠죠? 왜? 전체가 몇 명이니까. 전체가 90, 뭐야? 선생님 잘못 적었잖아. 미안합니다. 고열 증세가 있는 게 49명인데 A에다가 90을 적어놨네. 45, 37, 29를 적어야 되고 전체가 90이에요. 수정할게요. A 여기가 45명. 그래서 A와 B와 C를 전체를 합치면 9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빨간색 부분이 B와 C의 합집합인데 그게 60명이야. 그런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 90명이라고. 그러면 노란색 칠한 부분이 나머지 영역이니까 여기는 정확히 몇 명이 있어야 돼요? 90명에서 B와 C 합집합 60명을 제외한 30명이 여기에 존재해야겠죠. 그럼 사실 정답이 나오죠. 왜? 우리는 녹색 부분의 인원수가 필요한데 녹색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A집합만 쳐다봤을 때 45명 중에 위쪽에 30명만 제외하면 녹색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결론. A집합 전체 45명 중에 위쪽에 해당하는 A에만 속해져 있는, 즉 얘는 의미가 고열만 가지고 있는 인원 30명을 제외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식으로 접근할 때보다 훨씬 눈에 잘 보인다. 그쵸?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장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시험지 좀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거는 밑줄 그립시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 이런 단서들이 왜 주어졌을까 생각해보고요. A, B 두 집합이 있는데 둘 다 3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3차 방정식이 참이되는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원소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일반적인 얘기로. 그래서 A집합의 해집합, 원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게. A는 뭘 풀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조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모든 항에 X가 인수로 존재하죠. X 하나 묶어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A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어머나 는 0을 만족하는 요 X라는 인수 때문에 X는 0이라는 그 해는 하나 존재하겠죠. B 해석하러 가볼게요. B도 마찬가지인데 X를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는 0.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X라는 인수 요 녀석 때문에 0이라는 해는 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는 0 만족한 X를 찾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밑에 마지막 줄 해석해 볼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여야 한대요. 근데 생각해봐. 이미 원소를 구했는데 이거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어볼까요? A집합은 눈에 보이는 게 0이라는 원소를 이미 들고 있단 말이야. B집합도 0이라는 원소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집중해 볼 곳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여기에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0이라는 원소는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으니까 교집합 원소 하나 있는 거다. 그지? 그렇다면 나머지 근은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 인수분해되어 있는 뒤에 2차 는 0 만족하는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겹치는 원소, 즉 겹치는 해가 2개, 그 중에 0 하나 있는 거니까 나머지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공통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고. A에서 2차 방정식, 여기서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일반적으로 2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공통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의 근을 공통근 알파, 나머지 근 베타, 공통근을 알파로 두기로 했으니까 밑에 식에서 는 0을 만족하는 거기에도 근 하나 공통근 알파는 가질 거야.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감마라고 둬볼게요. 그래서 공통근이 하나 더 있도록 알파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A 집합은 알파가 들어있을 거고 B 집합에도 알파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 이렇게 이제 0과 알파를 세팅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앞에서 적었던 베타 감마는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얘네까지 같으면 교집합이 3개가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베타 감마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건데 합집합했을 때 원소가 4개가 돼야 되거든. 요거 봐봐. 얘네들 합집합 해봐야 원소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해. 아, 그러니까 베타와 감마는 여기서 알파와는 서로 다르면서 베타와 감마도 서로 달라야 돼. 맞지?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집합, B 집합, 헤드를 표시를 했을 때 0과 알파는 교집합에 들어있을 거고 공통근 2개라고 해서 교집합에 들어있을 거고 베타는 A쪽에 그 다음에 감마는 B쪽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와, 그러면 보니까 교집합 원소 2개, 합집합 원소 4개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근 알파라고 세팅했던 것부터 한번 봅시다. 공통근이라고 가정했으니까 x에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즉, 첫 번째 a 조건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을 만족해야 되겠죠.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도 만족해야겠죠. 공통근을 알파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도 0.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짜잔. 이게 공통근을 가지는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알파 제곱을 날려보죠. 차수 낮추면서.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냅다 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빼보자. 그러면 알파 제곱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공통인수를 가지는 거는 a 빼기 b 알파 이렇게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빼고 있으니까 b 빼기 a 될 건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 빼기 b 순서 맞출 수 있겠죠. 는 0가 됩니다. 오, 그러면 a 빼기 b가 공통인수니까 또 한번 묶어내보자. 그러면 알파 빼기 1로 뭐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맨 첫째 줄에 서로 다른 두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A 빼기 B는 같지 않은 이상 0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결론은 알파가 1이여야 하는구나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공통근을 찾은 거야. 그럼 돌아오면 알파 여기는 1이야 이렇게만 메모할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0과 1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근 이제 베타와 감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A의 조건에 있던 2차 방정식 한번 적어보면 x제곱에 ax 플러스 b는 0. 여기의 두 근이 아까 알파 베타였는데 알파가 1인 거 확인됐죠? 1과 베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x제곱 두 번째 식이에요. bx 더하기 a는 0. 여기의 두 근도 공통근 1에다가 나머지 근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까지 됐지, 그지?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 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세요예요. 이거 원소의 개수 빼는 게 아니라 겹치는 원소 없애는 차집합 연산이거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 보이네요, 그죠? A 쪽에 있는 요 녀석과 B 쪽에만 있는 요 녀석을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이니까 결론은 베타 더하기 감마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짜잔, 여기로 가서 베타와 감마를 더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겠죠. 2차 방정식과 두근 얘기가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수야, 그지?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베타니까 베타겠죠. 는 1분의 상수항 B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논리로 두 근의 합은 1 더하기 감마가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은 감마가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1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목표가 뭐였죠? 베타 더하기 감마였죠. 그러면 여기 관계식에서 베타 더하기 감마를 찾아오면 되겠구나.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식을 다 이용할 거니까 아까 비슷한 대로 요거 냅다 아래 위로 더해 보도록 하죠.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더해보면 자, 첫 번째 식은 1 더하기 베타와 1 더하기 감마를 더할 거니까 2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묶어줄게요. 얘네들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도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 될 거고 요게 A 더하기 B가 되겠죠. B 더하기 A니까 되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 목표가 베타 더하기 감마였으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X라고 표현해 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가 싹 보이네요. 그죠? 여기 A 더하기 B, 첫 번째 식 A 더하기 B, 두 번째 식도 A 더하기 B. 요거 대신에 뭘 끼워 넣으면 돼? X 끼워 넣으면 돼. 맞지? 따라서 2 더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X, 베타 더하기 감마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X는 마이너스 2. 우리가 구하려는 X 다시 한번 돌리면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베타라는 원소와 감마라는 원소의 합인 거예요. 알겠죠? 자, 원소의 개수까지 유형 사라졌기만